네, 토마토 인터뷰 소통입니다. 이번 코너만 방역 지침상 마스크 착용하고 진행합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 바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실버 산업, 그 내에서도 푸드 산업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전문가 모셨습니다. 숙명여대 실버 비즈니스학과의 김수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면은 실버 산업이긴 한데 그 가운데서도 실버 푸드, 이게 뭔가요? 실버푸드는요, 지금 시작한 거예요. 네. 벌써? 지금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네. 실버푸드는 고령층을 갖다가 의미하는, 선생님, 잠깐요. 이거 생방송 아니에요? 지금, 예,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 실버푸드가 뭔지 지금 저희가 방송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교수님. 그걸 몰랐어요. 네. 예. 그 실버푸드는 고령층을 갖다 의미하는 영어 네. 단어인 실버와 푸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네. 만든 말이라고, 그러니까 조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그 나이가 든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나이가 들었냐 이렇게 볼 때 네. 되게 일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저 사람은 머리가 하얗잖아. 아니면 저 사람은 허리가 굽었잖아. 등등으로. 저 사람은 약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근데 네. 그거는 나이가 들면 이렇게 노화에 따라서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쵸. 근데 이 생물학적 변화가 음식과 관련돼서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약해지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치아가 약해지니까 질긴 거는 씻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드러운 것만 먹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어느 날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내가 어머니가 해주셨던 어떤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 오늘 갈게요. 그랬는데 집에 들려서 이제 된장찌개를 갖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 옛날 된장찌개가 아니야. 그랬더니 엄마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다. 맞다. 나는 내가 먹을 때 그 맛이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는 뭐냐면 또 미각과 관련돼서 맞아요. 우리가 그 맛을 갖다 느끼는 이 미래라는 기능을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미각과 관련돼서 그 맛도 못 느끼고 이러니까 되게 나이가 들면 힘이 없다, 근력이 없다, 아니면은 밥맛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먹기 편한 것만 자꾸만 먹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영양의 어떤 불균형이 그쵸.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결국에 가서는 그게 이제 질병을 갖다 유발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질병을 갖다가 유발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의료비용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화에 따른 어떤 생물 물리학적인 어떤 변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식품과 관련돼서 이 저작하는 거, 씹는 거, 또는 맛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소화기관도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가 잘 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씻기 쉽고 그다음에 맛있고 소화가 잘 되는 이런 어떤 식품이 필요한데 그러한 식품과 관련된 적합한 게 실버푸드다. 이렇게 우리가 개발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예. 이 나이에 맞게 기능이 좀 바뀌다 보니 여기에 또 걸맞는 음식의 개발이 필요하고 그것이 실버푸드다. 그러면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시장 규모는요. 이거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2000년도에 벌써 이제 그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늙어가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상으로는 2018년에 그 65세 이상이 14%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1년이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벌써 진입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2026년에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예요. 늙는 사회를 갖다 넘어섰다. 초고령 사회. 그래서 이거는 되게 65세 이상이 그 20%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길 가는 사람 5명 중에 1명은 65%라는 거죠. 65세 그러니까 이상. 아니 5세. 그러니까는 네.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 기회는 지금 굉장히 그 막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1인 가구, 고령층의 1인 가구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인 가구도 혼자 산단 말이죠. 나이 먹은 사람이. 그러니까 조리할 음식을 갖다 구매할 가능성이 그만큼 는 거죠. 왜 그러냐면 편리성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조리가 된 음식은 아무래도 혼자서 먹기 좋은 음식만 만들 때보다 그만큼 이제 영양 불균형에 조금 그 혜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드러운 음식, 아까 뭐 저작이나 삼키기 어려운 거, 소화되기 어려운 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약간 보충한 그런 어떤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층으로 편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시장이 그러니까는 그 푸드 시장이 커간다 그래서 그게 기업의 입장에서 뭐 이게 유리한 시장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목표가 이윤치고니까 그 구매력이 동반돼 있냐 아니냐거든요. 그런데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고령층으로 편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 712만 명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이 시장이 실버푸드 시장이 유망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이제 이렇게 그 예상을 갖다 한 거는 올해 2조 원을 갖다가 돌파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국내만큼이나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고령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아마 이 실버푸드 산업도 우리보다는 더 많이 발전이 돼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사례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 노인의 수가 아무래도 많으면은 그만큼 이제 그 실버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겠죠. 그쵸. 왜 그러냐면 이제 뭐 문화권이 달라도 이 인간이라는 거는 육체적인 측면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음식 문화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노인의 어떤 섭취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그 노인 제1의 노인의 나라가 그 세계 제1의 노인의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노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06년에 벌써 초고령 사회를 넘어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이제 노인들이 그만큼 많아지면 생물 물리학적인 어떤 노화에 따른 생물 물리학적인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그 영양 불균형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해소시킬 목적으로 실버푸드가 필요하다. 이거는 당연한 어떤 기회열로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데에는 1990년 말부터 굉장히 관심을 갖다 쏟는데 처음에는 환자식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일반 고령층을 갖다가 대상으로 섭취하는 무슨 육류나 과일 같은 거 이런 것도 확장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 제1의 노인 국가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선진국이고 이러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갖다 갖게 되죠. 그래서 제일 많은 그런 어떤 그 실버푸드에 대한 그런 어떤 식품에 대한 그런 자료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여기 그 자료를 보면은 1,700여 가지가 등록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700가지를 갖다가 일반 소비자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뭐 현혹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나한테 맞는 제품이냐 아니냐 이렇게 또 노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증 제도를 갖다 실시했는데 그래서 이 인증 제도가 표로 좀 준비가 돼 있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 그렇고 프랑스 쪽에서도 지금 제품 사진이 살짝 준비가 돼 있는데 뭐 프랑스, 독일 이런 유럽 국가들도 좀 있나 봐요. 그 아무래도 EU 국가도요 지금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그만큼 많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과 노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노화에 따른 어떤 생물학적인 변화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저작과 그다음에 이제 목 넘김, 그다음에 소화와 관련된 거는 누구나 어떤 민족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영양 불균형, 이게 의료 비용이 그만큼 증가시키는 어떤 원인이 되니까 네. 그다음에 또 먹는다는 거는 만인의 즐거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유럽 같은 데는 이제 빵 문화가 발전을 하는데요. 거기에 특별하게 실버와 관련돼서 이렇게 소화하기 쉬운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양 실조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거기에 그 맛이나 무슨 텍스처 같은 거 그런 거 다양하게. 아니면은 이제 네. 모양 같은 거 유지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지금 급속도로 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굉장히 어느 생활 수준 이상으로 되니까 9988-234 그것처럼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노후 생활의 어떤 앞으로 노후 생활의 그 수준은 그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후반에도 아주 행복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강 쪽으로 신경을 쓰는데 문제가 되는 건 씹는 거, 그다음에 넘기는 거, 그 다음에 소화와 관련되는 거. 이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은 늘어나고 이게 문제점이다. 이러니까 기업에 봐서는 입장에서는 좋은 시장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정부 쪽에서는 어떤 뭐 기준도 만들어 놓고 그랬다면서요? 예, 작년에 2019년 12월 12일 날 그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친화식품 표준 개정이라는 인증 제도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고령자의 어떤 그 고령자가 편하게 이렇게 먹도록 거기에 3단계로 구분을 갖다가 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뭐 약한 치아, 잇몸 섭취, 혀로 섭취 이렇게 벌써 진행이 됐다는 건 이제 더 많은 앞으로의 더 많은 어떤 좋은 제품과 제도가 나오리라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면 거죠. 그런 예. 부분들이 국내에서 실버푸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한지 간략하게만 좀 들어볼까요? 우리 지금은 지금 뭐 이제 시장은 이미 성립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이 됐고 초고령 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 시장은 성립이 됐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성립된과 동시에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좋은 시장 기회죠. 근데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니까 이제 뭐 국가도 성장 동력으로서의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버푸드라는 게 하나의 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보인다는 거죠. 왜? 푸드라는 거는 아무래도 수산업, 농수산, 산업 전반과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또 여기와 관련이 되니까 일자리 창출과 연결이 돼서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떤 가치가 큰 산업 분야자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진출을 갖다 하죠. 그래서 기업이 진출을 갖다 하는데 그 시장은 형성돼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뭔가 이제 뭐 제도적으로 뭐 방안이나 뭐 지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유리한 시장이라고 무조건 뛰어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선은 세분 시장을 갖다 자기네들이 그 기업 활동을 갖다 하기에 유리한 시장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요. 그게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다 무조건 뛰어드는 게 아니라 생물 물리학적인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뭔가 지금 욕구가 불충분한 그런 시장을 갖다가 자기네 그 관련 지금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찾아야 된과 동시에 그다음에 이제 이건 기업 활동과 관련되는데요. 아까 유니버셜 디자인 푸드라는 얘기를 일본 사례에서도 했는데 너무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정관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다 제품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겠다. 네. 이런 얘기를 갖다 할 수가 있고요.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수반이 돼야지 또 국내에서도 실버푸드 산업이 좀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네요. 오늘 좀 새로운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실버푸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토마토 인터뷰 소통이었고요. 오늘의 주제 실버푸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